오늘 특별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자유통일당 비례 6번 후보입니다. 구주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그리고 자유통일당 비례 17번이에요. 장하나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죠. 장하나 후보부터요. 예,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또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음을 모으고 또 나누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또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주화 네,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통일당 대변인직도 맡고 있고요. 이번에 기호 6번으로 또 비례 후보 나왔고요. 고성국 TV는 처음인데 저희 자유통일당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당 기호가 8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괜찮아 보이네. 네. 요즘 어제 리얼미터 조사로 5%가 기록됐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네.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구주화 후보님? 분위기가 정말 저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두세 달 전에 한 3% 갔다가 3.2, 4.0, 4.7 그 직전에 또 4.9까지 갔다가 어제 5.0을 드디어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이대로 가면은 최소 7, 8% 이상 목표치는 10% 이상 지금 보고 그러면 의석은 몇 개? 10% 가면은 한 대여섯 개가 나오고요. 그 이상 거기 달랑달랑 하신 거네. 6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장하나 후보는 17번이니까 네. 당선은 안 되시겠네? 뭐 현실적으로는 예. 뭐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 또 사실 이제 뭐 인생이라는 게요. 네, 현실 아닌 기적이란 것도 막 있고 하니까요. 네. 그래요. 한 10석 해갖고 10명이 다 사퇴하면 될 수도 있어. 네. 예. 그런데 우리 장하나 후보 나오시니까 네네. 그 뭐 이낙연 당에 갔다가 뭐 또 자유통일당으로 왔냐 뭐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와 있는데 네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보통 정치를 이야기할 때 보통 진보냐 보수냐 우파냐 좌파냐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정치에 제가 막 너무 관심이 많던 이제 사람은 아니다 보니 우파 좌파라는 어떤 이제 그 프레임보다는 이제 지금 저희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는 건 이제 어떤 진보냐 보수냐라는 부분에 좀 더 이제 제가 무게가 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선택하는 거에서 기존의 두 정당은 뭐 손을 써볼 수가 없으니 좀 새로운 당이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낙연 대표님 이제 뵈면서 그래도 워낙 또 이제 좋으신 분이고 경력이 많으신 분이고 해서 좋은 또 배움이 되겠다 해서 사실은 이제 우파 좌파보다는 이제 보수냐 진보냐에서는 좀 변화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갔는데. 갔는데 사실은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이제 반응이 너무 나온 거예요. 네, 어떤 그러니까 반응이요? 이런 거였어요. 저희 이제 아빠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있다 했더니 뭐 그래라 이랬어요. 그 저희 가족 내에서는 그냥 뭐 어쨌든 각자의 또 그렇게 통용이 됐는데 이제 그거를 바라보시는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약간 이제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예상치 않았던 이제 결과가 나오니 이제 저희 집에서는 이제 조금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그럼 이걸 수습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그러면 이제 가족 내 화합을 이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자유통일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알겠어요. 우리 장하나 후보는 목사신가요? 예,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장경동 목사님하고 이제 부녀 관계시고. 맞습니다. 참 장경동 대표 지금도 대표신가요? 네, 지금 당 대표님. 왜 근데 비례 후보로는 안 받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왜요? 그냥 목사님 열심히 하는 걸로. 목회만 열심히 목회 하는 걸로. 열심히 하는 걸로. 국회의원은 딸 시키고. 이제 딸 시켜야 되는데 17번이라서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열심히.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구주화 후보님, 우리 유권자들 만나시면 어떤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일단 지난 토요일 날 예배 때 이렇게 집회 때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동안 3, 4년 동안 광화문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걸 느껴왔는데 이번 선거 기간에는 특히 그게 정말
그 잠깐의 인사하는 순간에 마치 제가 연예인이 된 듯한 그런 어떤 들뜬 기분을 좀 느낄 정도로 예. 많은 사랑을 주시고 꼭 당선되라, 꼭 국회에 입성하시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고 네. 뭐 그 외에도 일반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제가 들어있는 여러 카톡방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유통일당이 아닌 카톡방에서도 자유통일당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야 이번 선거 뭔가 다르다. 그래요. 진짜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아니나 예. 다를까 지지율이 팍팍 오르고 있어서 좋습니다. 네. 이 자유통일당 대변인이시니까 그 길게 시간 저 말씀은 못 듣겠고 자유통일당의 그 대표 공약 좀 대표 공약.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반주사파법이 있습니다. 예, 독일 반나치법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에서 주사파 활동을 하는 거를 막고 그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공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법 그리고 5.18 특별법 중에 역사 왜곡 처벌법을 폐지하는 거. 표현의 자유를 막고 학문의 자유를 막아서 지금 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할 예정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절대적으로 막겠다. 그건 이제 헌법에 반하는 거거든요. 헌법은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거는 성평등이라고 해서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겠죠. 네, 그리고 뭐 낙태금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지금 저 장한 후보님, 예. 그 지금 양상이 저 좌파 쪽은 이재명 당만 갖고 잘 안 되니까 조국이가 나타나서 그 이재명은 싫지만 좌파인 사람들을 모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자유파도 국민의힘 갖고는 좀 한계가 많으니까 우파인데 국민의힘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자유통일당 쪽으로 많이 모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굳이 따지면 자유통일당의 상대는 저기 조국 혁신당인 것 같은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근데 조혁당을 보니까 이게 뭐 전부 범죄자들이에요. 그 좀 면면을 아세요 그쪽 후보? 솔직히는 제가 그 후보들의 막 면면을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한. 예. 예, 그래도 한 두어 알잖아요. 예, 조국이부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조국 그 지금 대표님이 그거를 하시는데 저렇게까지 반응이 온다는 거에 너무 깜짝 놀랐고요. 너무 놀랐어요. 예, 저렇게 짧은 시간에 당을 창당을 하고 그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막 눈에 보일 정도로 급상승을 한다는 사실이 좀 놀랍고요.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번 선거처럼 비례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았던 선거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대부분은 정당에 대한 건데 이번에는 막 비례 후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 만큼 이렇게 그들의 어떤 막 면면을 알 만큼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손 놓고 이렇게 그냥 좋은 분위기가 아닌가 보다라는 사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왜 지지하는지가 일단은 이유가 있으니까 지지는 할 거잖아요. 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무조건 아니다는 아니니까. 그럼 그들은 왜 지지하는가라는 면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파라고 하는 저희들이 너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네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들의 지지율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결속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각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구좌 후보는 이제 지역구가 없는 비례니까 이제 의정활동 계획을 좀 더 충실하게 하실 것 같은데 국회 진출하시면 어떤 의정활동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입법을 원하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범죄자 출마 금지법을 좀 만들고 싶어요. 아까 조국 당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일단은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좀 막는 법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지금 출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형 선고를 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출마를 못하게 깜빵 예정자죠. 이런 사람들도 좀 못하게 막고 싶고 또 하나는 판결을 실형 선고를 할 때에는 무조건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는 걸로 이거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런 좀 추상적인 이유로
구속을 안 시키니까 지금 조국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를테면 징역 8개월 그렇죠. 선고를 했어. 그렇죠. 그런데 그 집행을 2년 유예해. 그러면은 이제 집행유예가 되니까 이제 활동하지만 집행유예도 아닌데 그렇죠. 그냥 실형인데. 구속을 안 시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이 사람 돌아다니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보통은 구속을 안 시키는데요. 실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도주의 우려가 생긴 겁니다. 이미 깜빵 가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거 자체가 도주 우려인데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집시법을 좀 개정해가지고 네. 그 단체의 핵심 간부나 조직원 중에서 네. 반국가 단체 어떤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들,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이러한 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그런 집시법을 좀 개정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민노총과 전교조 집회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두 단체의 힘을 완전히 빼버릴 수가 알겠습니다. 있는 겁니다. 예. 그 이제 국민의힘이 우리 자유파를 그동안 대표하고 대변해 왔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한계를 드러내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열심히 해라.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되겠다 해서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유파 정당들이 다시 활동을 하게 된 거고 네. 또 그래서 우리 국민의 지지도 지금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장하나 후보님 네. 국민의힘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조금 요즘은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죠. 예. 어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국힘은 우리가 누굴 지켜야 되고 우리는 누구와 힘을 합쳐야 되는지를 그냥 좀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너무 그냥 다 자기 당착에 빠져 있는 것들은 있는 상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똘똘 뭉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힘이 강해지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가 뭉쳐야 된다라는 얘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힘에서는 그냥 저희들만 그냥 계속 그냥 제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유세해 보면 네. 저희가 이번은 국힘을 찍어달라고 꼭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하죠. 국힘도 우리도 좀 뭉치자. 자유통일당도 있고 자유민주당도 있고 이렇게 좀 뭉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들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은 이번 찍어달라고 하세요? 길거리에서? 그럼요. 너무 열심히 해요. 제가 하면서도 항상 생각하죠. 왜 우리는 이번을 이렇게 열심히 찍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네. 그러면서도 왜 국힘에서는 저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좀 힘이 합쳐져야 되는데 네,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 저는요, 국힘을 요즘 보면 네. 한 2, 3년 전에는 정말 표를 좀 중도 좌파 표를 얻기 위해서 좌클릭을 하는 걸로 좀 보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 보면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진짜 중도 좌파라서 그런 좌클릭을 하는 걸로 보여요. 네. 표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이미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예. 그런 걱정이 좀 들고 있어요. 예. 근데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어떤 중도파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저러는 네, 거다. 전략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네. 제가 볼 때는 전략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하하. 예. 그래도 우리 구조화 후보도 유권자들한테 지역은 2번 찍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왜냐면 또 다른 이거 정당 국민의힘이 아닌 것 같아. 아예. 그러니까 저야 뭐 당이 자유통일당이니까. 네. 왜냐하면 지역구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후보가 2명 외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후보가 딱 2명이에요. 다른 후보가 없습니다. 거의 아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누구를 찍으라 말라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 우리 자유파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찍을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어디 뭐 국힘 찍으라는 말을 굳이 뭐 할 필요가 근데 없습니다. 자유통일당이 나서서 우파 분열을 시킨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비판 좀 받아보셨죠? 받아봤는데 그거는 좀 몰라서 하시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알면 예, 저도 사실은 자유통일당에 제가 좀 늦게 합류한 어떤 이제 또 한 시민으로서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저만 해도 예. 제가 그럼 애진작에도 자유통일당 가지 왜 그렇게 딴 데 갔다 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도 사실은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렇게 막 알고 싶다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저부터도. 네. 그런데 막상 제가 안에 들어와 보니 너무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냥 단순히 자유통일당 하면 막 광화문 집회 이렇게만 좀 사람들이 의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말하고 하자는 정책이나 이번에 비례에 나온 후보님들도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 그 생각이 좀 바뀌실 것 같다. 좀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래요. 예.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그 우파 분열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네. 군인 10명이 전쟁을 나가는데 빵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인 1명이 10개를 다 몰빵해서 먹고 전쟁에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니 그건 전쟁 못 나가 배탈 나서. 그렇죠. 아니면은 군인 1명이 빵 하나씩 그렇지, 골고루 그렇지. 나누어 먹고 10명이 전쟁 나가야지. 나가는 게 네. 더 유리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를 만약에 한 명씩 나눠 먹는 걸 가지고 왜 빵을 분열시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그 예를 들면은 아주 간단해요. 한 명이 10개를 다 먹고 나가면 먹은 사람도 죽고 못 먹은 사람도 다 죽습니다. 하나씩 골고루 나눠 먹고 전쟁에 나가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3%가 안 되면 다 이제 사표가 돼 버리니까 예. 그거를 그 국민의 미래에다가 모아줬으면 의석을 몇 개라도 더 갖고 올 텐데 괜히 자유통일당 찍고 자유민주당 찍었다가 이 정당들이 3%가 안 되면은 이건 네. 사표가 돼 버리니까 조국 혁신당 좋은 일 시키고 저 이재명당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으신 건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뭐 이미 네. 지금 저희 그냥 그런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거는 그냥 이미 이제 보여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5%를 그럼요. 기록했기 때문에 예. 사표 걱정하실 거 없다. 그건 뭐 이번에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 3%라는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위헌적입니다.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양 정당이 다른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죠. 선거 끝나고 반드시 이 3% 법에 대해서 저는 헌법소원을 내가지고요. 그거를 좀 없애서 그렇죠. 사실은 0.5%만 돼도 한석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300명이 국회의원이면은 한 명의 의석은 국민의 0.3%만 지지를 받아도 한 명이 당선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뜻은 국민의 의사를 표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3%는 거의 기준을 10배로 높여놓은 거예요. 굉장히 위헌적인 법률이라 그렇죠. 이거 헌법소원으로 반드시 이거 없애겠습니다. 지난번 2년 전 대선에 0.73%로 당락이 갈렸잖아요. 예. 이걸 3% 기준하면은 이건 그냥 그렇죠. 무효가 돼 버리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0.5% 득표를 해도 한석 주도록 하자. 그럼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양당이 선거법 개정 지긋들 맞아요. 기득권 맞아요. 지키느라고 네. 야합을 했고 담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안 맞습니다. 고쳐진 건데 네. 그런 것도 이번에 들어가서 제대로 고치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우리 장하나 후보님. 예.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여러분께서 뭐 원하시는 곳을 찍으셔도 여러분이 꼭 한번 이번 비례대표에 8번을 찍어주시면 정말 저희가 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구조화 후보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유통일당을 찍는 거는 절대 우파 분열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명이 국회로 들어가면 정말 다른 정당 의원들 3명, 5명, 10명의 몫을 해내고 특히 종북 주사파들 이번에 대거 국회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과 누가 싸우겠습니까? 우리 자유통일당이 가서 반드시 그 사람들 다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네, 자유통일당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 28청춘 외치고 다니는데. 네. 맞습니다. 저기 대구 중랑구는 78청춘이라 그래요. 그 도태우가 7번이니까. 네. 예, 장해찬 수영구도 78이라 그럽니다. 네. 거기도 장해찬이 7번이거든요. 그래요.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원내 진출하는 것은 그냥 의석 한두 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진정한 자유파가 마침내 원내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28이건 78이건 좀 비례대표 8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6번 후보입니다. 우리 구주화 후보님 그리고 비례대표 17번 후보 장하나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